안녕하세요. 아이가 없어 이혼이 더 쉬웠던 30대 돌싱이에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예요. 결혼해도 신혼을 즐기다 몇 년 뒤에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인구 절벽이다, 너무 애를 안 낳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만 사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애를 못 낳으면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병원에서 남편이 원인이라고 말했는데도 말이죠. 이꼴저꼴 보기 싫어 이혼하려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았던 시어머님. 정말 인생 독박 쓸 뻔했는데 빠져나왔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순탄하지 않았던 과정 덕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독한 년이라는데 전 사실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정말 제가 독한 건지 아닌지 말이에요. 예. 너 혹시 피 많은 거 아니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요즘 애들 그렇다잖니. 그거 아니면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애가 없는 게 말이 되니? 너네 같이 자는 건 맞아? 아니, 젊은 남녀가 애가 들어서도 진작 들어섰어야지. 이렇게 깜깜 소식이 없으니 애 소식 기다리다 제명에 못 살겠다, 애미야. 너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다. 여자가 20대 넘어가면 애 가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괜히 나중에 낳는다고 피임하다가 뒤늦게 더 고생하지 말고 노력해라. 알았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임신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임신 소식 있는 거냐고 압박을 주셨지만 이렇게 부부관계까지 대놓고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예 작정하셨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안부도 묻기 전에 당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피임하는 건 아닌지, 제대로 잠자리는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꼬치꼬치 캐물으셨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간혹 예전에 사랑과 전쟁 같은 시집살이 호되게 시키는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말이거든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막장 시어머님이 여기 있더라고요. 업무를 하다 울리는 전화를 받았고 그게 시어머님이었을 뿐이었죠.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훅 하고 엎었고 제대로 맞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졌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혹시 누가 들었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라도 있어서 눈이라도 마주쳤다면 뭐라고 대꾸하지 싶을 정도로 민망했어요. 부부 사이의 일은 친한 친구여도 전 말하기 부끄러운 상황이라 생각해요.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들으니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예, 시연아, 내 말 듣고 있니? 너 내가 하는 말 사실이라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거구나. 그렇지? 너네 같이 자기는 하니? 태민이 항상 왕성할 때라 들어서도 진작 들어서야 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 너 병원은 다니는 거 맞아? 아, 왜 대꾸를 안 해? 답답하게. 너 미연이 알지? 우리 라인 7층에 사는 집 둘째 딸. 올 초 결혼했는데 허니문 베이비 들어서서 벌써 4개월이란다. 그러면서 그 옆에 내가 우리는 소식 없냐고 묻는데 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시연아, 시연아,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님, 듣고 있어요. 대답하기 민망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미연 씨 알죠? 임신했으면 축하할 일이죠. 저희 아직 소식 없다고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 갖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생기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 미연이 임신한 거 축하할 일이지. 그런데 그 옆에 내가 너네 결혼한 지 꽤 된 거 아니냐고. 혹시 불임이냐고 그러는데 내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게 할 소리니? 아, 싸울 뻔했다니까.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속은 좀 풀린다. 안 갖는 거 아니고 때 되면 생긴다는 거 보니 부부관계는 잘하고 있는가 보구나. 알았다. 아직도 신혼이네. 이따 퇴근하고 집에 잠깐 들려라. 줄 게 있으니.
꼭 와야 해? 알았지? 시어머님이 전화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10년 정도 알고 지내던 7층 동네 주민이 있거든요. 비슷한 연령대라 더 빠르게 친해지셨죠. 부모님 연배도 비슷하시고 자식들 나이도 비슷해 공감대가 많았어요. 그 집 둘째 딸을 며느리 삼는다고 농담처럼 주고받았다는 소리를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모를 리 없죠. 부모님들 마음과 다르게 당사자들은 대면대면 관심 없어서 엎어졌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던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시고 저에게 7층 집 둘째 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올봄 결혼하고 임신했다고 자랑차 오셨는데 저희 부부를 걸고 넘어지셨다고 엄청 분해하셨어요.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면 부부관계는 잘하고 있는지 불임은 아닌지, 산부인과는 잘 다니고 있는지, 두 분이 저와 제 남편을 도마 위에 올리고 아주 잘근잘근 씹어 드셨더라고요.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을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하는 법이니 제가 뭐 대단하다고 그게 싫다고 하겠어요. 다만 저 없는 곳에서 하셨으면 저에게 말을 마셨어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전화로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대시면서 제 걱정하는 척 부부 일을 거론하니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둘러 말했어요. 때가 되면 생길 테니 걱정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이상한 결론을 내셨습니다. 부부관계 잘하고 있다는 소리구나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시어머님이지만 정말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곤 퇴근하고 꼭 집에 들리라고 덧붙이셨죠. 지금 이대로의 분위기라면 가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이미 기분도 별로라 안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이 그럴 거라는 걸 아셨는지 꼭 들리라는 말씀을 하셔서 마지못해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시어머님 댁에 들렸습니다. 시연이 왔니? 오느라 수고했다. 저녁은? 시간이 애매한데 먹고 온 거니? 안 먹고 왔으면 간단하게 차려줄게. 밥 먹고. 네, 먹고 왔어요. 와서 먹으면 시간 애매할 것 같아서 일찍 마무리하고 회사 앞에서 간단하게 김밥이랑 떡볶이 먹었어요. 안 차려주셔도 돼요. 아이고, 그냥 집에 와서 먹지 그랬어. 너 오면 주려고 반찬도 몇 개 새로 만들었는데. 갈 때 가져가라. 너 그렇게 간단하게 김밥, 떡볶이 이런 거 먹으면 애 안 생긴다. 다 여자 밭이 좋아야 씨가 들어와도 안착이 잘 되는 법이야. 그렇게 간편한 음식들만 먹으면 몸이 좋아지겠니? 애가 안 들어서는 이유가 다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그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앞으로는 밖에서 사 먹어도 찌개랑 밑반찬 잘 나오는 곳에서 한 끼 든든하게 먹어.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피로 가고 살로 가는 거야. 태민이 튼튼하고 건강한 게 다른 데서 나오는 줄 아니? 내가 키울 때 먹는 거 하나 신경 써서 아무거나 먹이지 않아서 그래. 내 말 알아들었지? 여자가 잘 먹어야 씨가 들어왔을 때 착하고 안착 잘 시킬 수 있는 거야. 역시 가지 말걸.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전화로 뭐 좋은 소리 들었다고 갔을까 하는 후회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들었거든요. 밥 차려준다고 반갑게 맞을 때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제가 좋은 음식을 잘 차려 먹고 다니지 못해서 여자 밭이 안 좋다는 소리를 면상에서 들으려 온 게 아닌데. 씁쓸하고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시어머님도 읽으셨는지 급하게 말을 마무리하셨어요.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알 테니 그만 마무리한다는 형식이었죠. 암요,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 기분도 안 좋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해도 저에게 득될 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슴지 않게 부부관계를 거론하시는데 이야기를 꺼내보았자 수위 높은 이야기에 제가 밀리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 시어머님 앞에서 대놓고 할 정도로 면상이 두껍지 못하거든요. 아, 물론 사연을 전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혹시 어머님과 못하는데
전 세계로 나가는 이 방송에 이렇게 사연을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변명을 살짝 덧붙이게 되네요. 이건 그래도 익명이라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나무 숲에 임금님 욕하는 기분으로 사연을 보내요. 그러니 제 욕이 아닌 시어머님 욕으로 제 답답한 마음 풀어주세요. 아셨죠? 내가 오라고 한 건 여기 이거. 오늘부터 자는 베개 밑에 넣고 자. 파란 주머니는 태민이 베개 밑에 넣고 빨간 주머니는 네 베개 밑에 넣으면 돼. 알았지? 이게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참말 말고 이 시애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이게 뭔데요? 혹시 부적 같은 거예요? 어머님 점집 다녀오셨어요? 점집 다녀온 건 맞는데 부적 아니야. 괜히 알려고 하지 말고 비싼 돈 주고 받아온 거니까 그냥 베개 밑에 넣어둬. 아무렴 너희 좋으라고 하지 뭐 나쁘라고 하겠니? 그럼 뭔데요? 팬티? 시어머님이 자는 베개 밑에 넣어두라고 웬 주머니를 2개 주셨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었죠. 저와 남편 베개 밑에 넣으라고 식상을 전해주셨는데 뉘앙스가 왠지 점집에 다녀오신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적이냐고 물었죠. 점집을 다녀오셨다고 순순히 대답하시면서 부적은 아니라고 말하니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님과 말을 하던 도중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웬 천이 나와 뭐지 하고 꺼내는데 세상에 팬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마음에 제 표정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뻔히 보나마나 어디서 애 잘 낳는 여자 팬티, 정력 좋은 남자 팬티를 가져오신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제 나이 먹도록 세상 헛산 거 아니니 여기저기서 들은 말들이 딱 봐도 답이 나오는 것 같았죠. 더 이상 묻기도 싫었습니다. 물은들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받아가서 구석에 처박아 두면 되니 대꾸도 안 하고 가지고 시어머님 집을 빠르게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 앞에 있으면 정말 시어머님한테 제가 좋은 소리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 갈게요. 예, 벌써 가게? 아니, 오자마자 가는 건 뭐니? 아직 할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는데. 할 이야기요? 이거 주려고 저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빨리 해주세요. 저 내일 당직이라 일찍 출근해야 돼요. 아니, 그게 너네 잠자리 할 때 말이야. 그게 다 사주마다 좋은 시간이 있대. 너랑 태민이 넣어보니까 11시에서 1시 사이가 그렇게 좋다더라. 부모랑 자식 사이도 사주로 연결되는데 그 시간에 해야 너네한테 좋은 아이가 생긴대. 그리고 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좋대. 남자가 아래서 위로 쏘아 올려줘야 아기씨가 밭에 잘 정착한다고. 그게 아이 잘 낳는 비법이래. 남자가 위로 올라가면 힘써서 씨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자주 못하니 임신 확률도 떨어진다고. 어렵지 않지? 시간도 잠들기 전이니까 잊지 않을 거고. 네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틈나는 대로 그렇게 해봐. 너네 벌써 결혼하고 3년이야. 네 나이도 있는데 미룬다고 다가 아니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알았지? 그리고 또 누가 아니? 진짜 꽉 하고 아기가 들어설지? 순간 대꾸할 말도 찾지 못한 채 가보겠다고 말하고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만 하지 않나요? 그것도 친한 친구여도 상대방에 따라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한데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어머님께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싶었어요. 시어머님 집에서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은 가라앉을 줄 몰랐거든요.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등신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나온 게 억울했어요.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냐고 확 쏘아붙이고 문이라도 쾅 닫고 나올 거라는 아쉬움이 그제서야 들었죠. 진짜 사연을 적으면서 그때 그 기분이 떠오르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이야기 서슴없이 하는 시어머님 내공이 장난이 아니라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대꾸할 엄도 못 내는 게 당연했지 하는 생각도 이제서야 드네요. 당신 언제까지 숨길 거야?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더 이상은 당신 방패만 못 해주겠어.
당신 어머님 애 가지던 말던 관심 없으시다며. 근데 그거 어머님 생각 아니고 당신 생각 같은데? 그냥 당신이 당신 때문에 아이 못 갖는 거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 같아. 나도 웬만하면 그러려니 넘어가려 했는데 나 못하겠다. 당신 어머니 선 넘기 시작했어. 뭘 우리 엄마가 선 넘었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엄마한테 나 때문에 아이 못 낳는다 소리해. 당신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 그리고 대부분 아이 못 낳으면 여자가 잘못된 줄 알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 괜히 오래 알고 지내던 7층 아줌마 그런 소리 하니까 우리 엄마가 배 아파서 시샘하는 것 뿐이야. 이것만 지나면 아무 말씀 안 하실 텐데 그걸로 괜히 긁어부스럼 낼 필요 없잖아. 안 그래? 나중에 또 뭐라고 하면 그때 생각해보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분명 더는 어머님 선 넘는 거 못 받아준다고 말했다. 어머님이 이거 당신 베개 밑에 넣으래. 전했으니까 넣어도 나는 못해. 그거 뭔 줄 알아? 정력 좋은 남자 팬티래. 정력이 문제가 아닌데 어머님은 당신 정력 의심하시네? 그리고 그거 알아? 내가 당신 위해서 하래. 11시에서 1시 시간에. 잠들기 전이라 딱 좋을 거래. 그게 말이 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님한테 들어야 해? 그리고 어머님 자꾸 밭이 어쩌고 씨가 어쩌고 그러시는데 내가 농부야? 진짜 또 한 번 그런 소리 하시면 나 못 참아.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남편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한 말을 못 믿겠대요. 그런 말을 하실 분이라는 게 아니죠. 세상의 아들들 중 대부분은 당신 엄마를 참 모른다는 말을 하던데 그 반푼이가 여기 있었더라고요. 어이없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아무렴 지어내도 이런 말을 지어낸다고 생각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이를 못 낳는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를 갖고 싶은데 생기지 않아 같이 병원에 간 적 있었거든요. 요즘엔 불임이 되는 원인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같이 노력해보자는 의미로 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를 꼭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당연한 수순으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을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남편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그대로 살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이 크게 보채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제 뜻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물론 세상에 내 자식이 없다는 건 슬플 수 있겠지만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봉사를 하며 베풀고 살면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여유가 된다면 입양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단 하나 걸리는 건 임신이 못 되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남편이기에 그 사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사이에 아이 낳는 거 합의를 봤다면 부모님들도 결국 받아들이실 텐데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걱정 끼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도 크게 상관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진 지금도 여전히 말 못하겠다고 고집 피우더라고요. 전 또 한 번 시어머님이 선을 넘으시면 그땐 이야기하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못 믿는 눈치였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손주를 바란다면 이제 시작일 텐데 그 폭언을 들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도 한 명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이 결혼은 유지하고 싶어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요. 저 역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오인받고 수모를 참으며 지낼 이유는 없던 거니까요. 시연아, 지난번에 왜 내가 말했던 대로 11시에서 1시 사이에 네가 위로 올라가는 거 맞지? 그렇게 하고 있지? 일주일은 못해도 2, 3일에 한 번은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말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니 내 궁금해서 그래. 마지막으로 산부인과에 언제 갔니? 내가 궁금해서 참고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처음 본 데가 하도 용하다는 데라. 소식이 올 때가 지났는데 답이 없으니 혹시 임신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거 아닐까 조바심도 나고 그러네. 보통 3개월이면 소식 온다는데 6개월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니
오죽 답답하면 이 시애미가 보채겠니. 7층 둘째 딸은 출산을 오늘 내일 한다는데 너네는 아무 소식 없으니 답답하다 얘.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래. 너 산부인과 검진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거 맞지? 애기 밭은 건강하다는 거지? 아이 대체 왜 애가 안 들어서는지. 요즘은 김밥에 떡볶이 먹고 다니는 거 아니지? 왜 항상 시어머님은 저의 예상을 빗나갈까요? 지난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칼을 갈았는데 정말 6개월 동안 아무 언질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편 말처럼 그랬나 보다 싶었어요. 시샘 나서 괜히 저에게 한 소리 하셨구나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으셔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용하다는 점집에 비싼 돈 주고 팬티도 얻어오고 비법도 알아왔으니 손주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건강한 건 맞는지 물으셨죠. 정확히는 제 밭이 좋은지에 관한 거였지만 말이에요. 더 이상 참아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시작이 그랬으면 그 끝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임신이죠.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 어머님은 또 선을 넘으시겠구나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허황된 꿈을 꾸게 해드리는 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 고문. 어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희망 고문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면 어쩌시려고 저만 잡으세요? 아무리 땅이 비옥하고 해가 잘 들어도 씨가 말라 비틀어져서 발할 기능조차 없으면 100만 개를 뿌려도 싹 안 트는 거 모르세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태민 씨가 문제예요. 어머님 아이에 관해 그동안 별 말씀 안 하시고 태민 씨도 자기 문제로 아이 못 갖는 거 어머님 걱정하신다고 말하기 싫어해서 그동안 말씀 못 드렸어요. 백날 그 시간에 하고 제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씨가 없는데 무슨 임신이에요? 뭐? 씨가 없다고?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씨가 말라 비틀어지다니. 태민이가 문제라니? 우리 태민이가 얼마나 건강한데 너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니? 태민이가 어릴 때부터 동네 골목대장에 키나 덩치나 힘이나 운동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애야. 그건 너도 잘 알잖니? 그렇게 잘난 우리 아들이 문제일 리 없어. 너 괜히 애 갖기 싫으니 괜히 애 먼 사람 붙잡고 핑계대는 거 아니야? 밭이 좋아봐라. 씨 한 개만 뿌려도 큰 나무가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맨날 김밥에 떡볶이 그런 거랑 먹고 다니니까 밭이 안 좋아 이런 거야. 우리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 문제로 핑계대지 말고 아이도 못 가질 거면 이혼해. 그래도 태민이가 좋다고 함께 살고 싶다 해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주고 그래도 품어주겠다고 비싼 돈 들여서 비법도 알아오고 그랬는데 아주 호강에 겨웠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임신을 못하는 이유는 제 건강 자궁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 씨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뜻을 오해해도 한참을 오해했더라고요. 밭이 건강하면 씨 하나가 있어도 큰 나무로 키운다는데 어머님은 씨가 없다는 말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씨도 받을 수 없는데 무슨 수로 키운다는 건지.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은 무정자증이에요. 불임으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에 가면 다양한 검사를 하거든요. 여자의 자궁이 문제인지 남자의 정자가 문제인지 다방면에 체크를 하죠. 저는 건강하대요. 나이에 비해 자궁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나의 씨라도 있었다면 시험관이라도 해서 얼마든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저는 건강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자가 한 마리도 없대요. 물론 드물었지만 무정자증이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 시험관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대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건강하니까요. 나중에 시간이나 조금의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시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는 1%의 방법이 있으면 힘들어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둘이 병원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요즘 들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랬겠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임신을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소식을 얼마나 편안히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알리 없는 시어머님은 끝까지 당신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며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혼하라고 먼저 큰 소리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도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 전까진 그래도 제가 아이를 막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였으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렇게 선을 넘기 시작하는 시어머님과 그런 시어머님 이야기를 전했는데 믿지 못하고 여전히 절 방패막으로 삼는 남편. 제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전 합의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폭탄을 시어머님께 터뜨리니 그 여파는 자연스레 남편까지 전달되었거든요. 휘어잡고 뒤흔드니 남편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어요. 결국 숨기고 숨겼던 임신이 안 된 이유가 밝혀지며 위태로웠던 결혼 생활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무정자증 하나가 이혼 사유가 되진 못했어요. 단 하나의 이유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폭언에 가까운 말들은 충분히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방패막이가 돼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 방패막이 삼았던 남편의 대처도 증거로 충분했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서로의 합의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4주 후에 다시 만나. 그런데 당신 요즘 살이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왜? 나를 방패막이로 쓰다가 내가 사라진다니까 뭔가 서운해? 연애까지 내가 당신 5년 넘게 알았어도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살이 쫙 빠진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당신 어디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지 아무래도 이상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시간 지나 후회하지 말고 이제 각자 인생 사는 거니 신경 쓸 사람 없고 내 건강 내가 챙기는 게 최고지. 유 앞에 병원 있네. 들려서 건강 좀 체크해봐. 됐어, 뭘 가봐. 그냥 요즘 예민해서 그렇지. 끝이 안 좋아도 결국 이혼이니 뭐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 괜찮아. 마음 써준 건 고마운데 병원 안 가봐도 돼. 딱히 어디 아픈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한 달 사이에 당신 몸무게 거의 10kg 빠진 것 같아.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집에서 안 지낸 것도 아니고 이혼 서류 접수했지만 아직 처리된 게 아니라 법으로는 나 당신 마누라야. 잔말 말고 병원에 들러 피 검사라도 해보자. 결과는 나중에 나와도 피만 뽑으면 되니까 금방 하잖아. 잔말 말고 따라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합의 이혼이라도 4주의 조정기간이 있더라고요. 속 시원한 거 반, 씁쓸한 거 반으로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제서야 한 달 사이 많이 수척해진 남편이 보였어요. 원래 몸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정말 반쪽이 될 정도로 홀쭉해졌더라고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신경 쓰던 일이 하나씩 정리되니 그동안 눈에 안 들어왔던 남편 모습이 들어오며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법원 앞 내과가 있길래 가보자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피 검사만 해도 여러 가지 수치로 신체 이상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거라도 해보자는 심산이었어요. 사실 조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합의해서 이혼을 진행했던 터라 4주 후에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될 뿐 사실 지금부터 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피 검사라도 해서 혹시 모를 위험성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내 마음도 편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안녕을 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잔인했습니다. 간암 말기였거든요. 피 검사를 했는데 간암 표지자 수치가 이상했어요. 이게 간암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라 간암을 의심한 거죠. 진행 정도와 수치가 반드시 비례한 건 아니지만 소견상 그렇다는 걸 받아서 정말 검사를 시행했어요. 정밀 영상 진단을 받아본 결과 말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미 주변 장기까지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과를 듣는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남편도 결과를 전해주었지만 저를 잡는다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시연아, 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대. 이럴 줄 알았다면 너 방패막이로 삼지 말걸. 마지막까지 너무 안 좋게 기억되는 것 같아 좀 그러네. 아니다. 오히려 잘 된 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오히려 네가 힘들었을 것 같아. 법적으로 남남 되니까 내 힘든 모습 안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 잘 지내. 알았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못하는 이유가 저라고 이야기하며 저를 방패막이 삼을 땐 그렇게 밉더니 막상 가난 말기로 살 날이 얼마 없다는 소리를 담담한 척 말하는데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흐를 것 같이 눈시울이 빨갛게 되었다. 다시 괜찮아졌다 반복하는 걸 느끼면서 울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눈물바다를 만드는 건 서로를 위해 좋을 게 없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이혼하게 된 계기가 서로에게 상처였는데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나쁘게 기억되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담담한 척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죠.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까?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니 받고 확실하게 끝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하라고 당신 아들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났고요. 정말 나쁜 마음이지만 아들 아픈 소식 듣고서 저에게 어떤 당당한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쩐 일이세요? 시연아, 너네 이혼한다며? 아니지? 내가 지난번 화나서 했던 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태민이 간암이라며. 살 날 얼마 안 남았다며. 이렇게 떠날 사람 앞에 두고 이혼하면 어떡하니? 그래도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이혼하면 남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어. 남편 아프니 버린다고 내팽개친다고 얼마나 널 욕하겠니? 말이야 바른 말로. 나는 내가 한 말이 있으니 혹시 그것 때문인가 싶지만 어디 속마음 모르는 사람들이 갔니? 시연아, 내가 미안했다. 태민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했던 소리야. 다 큰 아들인데 병원에서 아파 누워있으면 병간호 애미가 하는 게 편하겠니? 그래도 살 썩고 부대끼고 살았던 마누라가 더 편하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마무리해주는 게 네 마음도 더 편한 거 아니니?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태민이 얼마 남지 않은 삶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병간호 좀 해줄 수 있지? 그치? 시어머님은 끝까지 이기적이었어요. 남편이 제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닌 자기 부모를 빌미로 당신의 아니만 생각하더니 시어머님이 딱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닮는다더니 그 뻔뻔함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며느리게 하는 단어들이 참 천박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부부관계 시 위로 올라가라, 살을 부대끼고 살던 마누라, 이런 단어를 낯뜨겁게 어디 며느리에게 할 소린가 싶었거든요.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에게 저런 단어를 사용하며 당신 아들을 돌봐달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막말로 이혼하는 마당에 돌봐줄 이유는 없죠.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 치부를 들췄다면 들췄다는 말이 어우러질 정도로 정말 바닥까지 까고 헤어지는 건데 여기서 더 힘든 꼴을 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그건 태민 씨가 원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아끼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돌보셔야죠. 요즘은 호스피스 병동도 잘 되어 있고 간병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태민 씨 들었던 보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힘들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살석근 부부보다 4배 아파 난 자식이니 저보다 어머님이 더 살갑게 아들 챙기실 수 있잖아요. 아무렴 살 섞어도 이렇게 법원 갔다 오면 남인데 피를 섞은 천룡과 같을까요? 남은 남이지 저한테 힘든 모습 안 보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까지 병원 안 가려고요. 그게 태민 씨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 살을 섞고 산 세월 무시 못하나 봐요? 태민 씨 보험 수혜자 명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태민 씨가 마지막으로 저랑 헤어지면서 녹음해서 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 헤어지고 잘 살아야 네 마음도 편할 텐데 아파서 먼저 떠나면 네 마음도 편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라도 너 남은 인생 편하게 해주고 싶다. 사정사정해서 저도 받아주려고요. 혹시나 어머님이 태민 씨 잡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외롭지 않게 보내주려면 마음 편히 해주는 게 좋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드님 병간호 잘해주세요. 예, 시연아. 예, 미안하다잖니. 시연아, 듣고 있는 거지? 저도 제 할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당했던 수모 갚아주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한 가지 말하면서도 마음 아팠던 건 전 남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씁쓸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고 저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시어머니께 한방 속 시원하게 날리고 싶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저를 만나 가난 말개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보험 수혜자 명의를 다 제 앞으로 바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쉬울 때만 저를 찾는 시어머님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죠. 물론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자식 잃은 슬픔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수혜자가 저였지만 정말 신랑이 먼저 떠난다면 시어머님에게도 어느 정도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보다 모든 보험의 수혜자가 지금 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어머님은 속 터지실 테니 폭탄 투어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회유하기 위해 미안하다는 문자를 수도 없이 보내세요. 물론 전 대꾸하지 않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찾아뵙고 마음에 쌓았던 응어리도 풀고 깨끗하게 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연 먼저 보내요.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를 하나 둘씩 풀어가야 나중에 시어머님을 만났을 때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마음 다잡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끈 마무리까지 잘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제 모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할게요.